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편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딩바인데요. 이 로딩바는 단순히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아이템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컷과 컷 사이에 넣으면 분위기 전환용으로, 브릿지용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지루한 장면을 의도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 이만큼 남았습니다 라고 시청자가 덜 지루하게 기다릴 수 있게끔 표현하는 아이템으로 또 쓰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 로딩바 오브젝트가 사용이 되는데, 근데 이 로딩바 모션을 나는 많이 사용하는 컨텐츠다, 근데 이 로딩바 모션을 계속 제작하기가 귀찮으니까 요거를 저장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 모션 세팅을 어떻게 설정하고 저장하느냐에 따라 프리미어 프로 초보자와 숙련자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 숙련자는 알고 쓰고 있는 편집자의 키, 반응형 모션을 이용해서 이 로딩바 조금 더 편집자한테 편하게 쓰게 한번 만들고 저장을 해보자고요. 지금부터 프리미어 프로 키고 같이 요거 제작해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해보죠. 자, 먼저 타임라인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라벨링 되어 있는 클릭들이 있죠? 여기에다가 로딩바 효과를 입힐 거예요. 그럼 먼저 로딩바를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로딩바를 한번 만들고 복사해서 써도 되고 아예 프리셋 형태로 저장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프리셋 형태로 저장을 해볼 겁니다. 자, Shift를 누르면서 인디케이터 움직여서 편집점에 딱 갖다 놓고 도구들 중에 이 네모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화면에 드래그해서 로딩바 하나 그려줍니다. 셀렉션 툴 선택 도구로 돌아오고요. 디자인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 우측 상단의 왼쪽에 워크스페이스 작업 영역을 캡션 및 그래픽 테마로 바꾸고, 내가 그린 사각형 선택, 얼라인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클릭해서 화면 정중앙에 일단 놓고 칠은 없애고 테두리만 일단 흰색으로 요 정도 6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곡률 한 요 정도 줄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모양, 쉐입은 이름을 클릭해서 라인이라고 이름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요거 선택 컨트롤 C, V 복사해서 하나의 라인은 이름 클릭해서 아래 도형이라고 바꿔주고, 이 친구는 테두리를 없애주고 fill, 칠을 오히려 남겨줍니다. 색깔은 여러분 원하시는 색으로 해줄 거예요. 저는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차오르는 걸 하고 싶어서 검정색 아래 도형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너무 시커머면 이런 거 너무 가리니까 투명도를 살짝 낮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로딩이라는 글자도 넣어 놓을게요. 만들어진 이 그래픽 클립이 지금 하얗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구들 중에 타입 툴, 문자 도구 클릭, 화면에 클릭해서 로딩이라는 단어 적어주도록 할게요. 셀렉션으로 돌아와서 텍스트에서 원하는 폰트 고르고요. 색깔은 전 흰색으로 놓고 테두리는 없애겠습니다. 그림자도 없앨 거고요. 사이즈는 조금 줄이고 자가는 오히려 좀 넓혀서 여기 안에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센터 얼라인 텍스트 가운데 맞춤 클릭해서 글자가 양옆으로 벌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얼라인 정렬해서 마찬가지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눌러서 요 가운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 도형과 로딩이 흰색 도형, 검정색 글씨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그룹화가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로딩 글자와 아래 도형 이 두 개는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 크리에이트 그룹 만들기로 그룹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그룹의 이름은 아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위, 차오르는 도형을 만들면 되겠죠? 선택 컨트롤 C, V 복사해서 복사한 그룹의 이름을 클릭, 얘는 위라고 지어주고요. 아래 도형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클릭해서 얘는 위 도형이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자, 위 도형은 차오르는 색, 완성형의 로딩바를 만드는 색이겠죠? 그래서 저는 위 도형은 색깔을 흰색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투명도는 반대로 올려줄 겁니다. 자, 로딩의 글자 색깔은 반대로 검정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로딩바가 차오르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펼쳐진 위 접어주고요. 아래 그룹 바로 위로 올 수 있도록 위 그룹을 사이에 끼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안 보였다가 점점 보여지는 건 위 그룹이죠. 잘려져서 안 보였다가 보이게 할 수 있는 효과를 위에다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왼쪽 하단에 저희 이펙트 효과 창에서 크롭 혹은 자르기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이 자르기 효과를
꾹 눌러서 여기 위에다가 드래그 드랍해서 넣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대신 자르기는 도형과 글자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자르기는 그 위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인디케이터가 현재 클립의 앞부분에 가 있는 상태, 맨 앞에 가 있는 상태죠. 효과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 창에 크랍, 자르기 효과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로 이렇게 찝혀져 있는 거 보여요? 오른쪽 변을 왼쪽으로 쭉 이동해서 로딩바가 안 보이는 정도로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 값이 바뀌어요. 그럼 얘가 점점 벌려지면 차오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바로 스탑워치 눌러서 키프레임을 만들면서 여기에 값을 저장합니다. 끝부분에는 이 로딩이 흰색으로 차올라야 되기 때문에 인디케이터를 대충 갖다 놓고 마찬가지로 자르기 효과 이름 클릭, 이렇게 컨트롤러가 화면에 보이면 그대로 쭉 늘려서 차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키프레임 생긴 거 확인이 되고 얘를 뒤로 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로딩바가 차오르면서 글자 색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약간 심심하기 때문에 위에다가 글자 하나만 넣어줄게요. 인디케이터 편하게 클립 위에 올려놓고 클립 선택, 도구들 중에 타입 툴 문자 도구 클릭, 화면에 클릭해서 인트로 찍는 중이라고 텍스트 달아주고요. 얘는 자간을 조금 줄이고 크기 키워주고, 마찬가지로 센터 얼라인 텍스트 가운데 맞춤 눌러서 가운데에서 글자가 늘어나도 항상 가운데 유지할 수 있도록 확인. 그리고 정렬 얼라인 세로 가운데만 눌러서 세로만 맞춰주고 밑으로 슬쩍 내려줄게요. 이번에 글자의 색깔은 흰색으로 놓을 거고요.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갈 건데 테두리 하나만 놓기엔 너무 심심한 감이 있어서 여기에 어두운 영역 섀도우도 체크해서 그림자 만들겠습니다. 그림자는 조금 더 멀리, 그림자의 크기도 조금 키우고 대신 부드럽지 않게 딱딱한 그림자가 될 수 있도록 부드러움은 최소한으로 없앨게요. 인트로라는 단어는 더블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얘는 색을 다르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으로 돌아와서 마무리. 자, 이렇게 로딩바가 만들어졌는데 아까 제가 요거를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해보죠. 선택 마우스 클릭,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내보내기, 익스포트 애즈 모션 그래픽 템플릿 클릭해서 저장하겠습니다. 편집여 로딩바 오케이 눌러서 저장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기본 그래픽, 에센셜 그래픽에 이 찾아보기 브라우저 쪽에 편집여 로딩바라고 검색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만든 5초짜리의 로딩바를 여기에다도 입히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오시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로딩바가 돼야 되니까 얘 늘리실 거예요. 근데 늘리면 모션이 당연히 여기 끝까지 안 가겠죠? 당연히 여기 중간에서 로딩이 끝나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클립 선택하고 효과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가서 여기 중간에 있는, 내가 클립을 늘렸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이 마지막 키프레임을 끝으로 배치하겠죠. 내가 만들어 놓은 프리셋보다 클립의 길이가 길어져 버리니까 귀찮음이 하나 추가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양반일 수 있어요. 내가 만든 것보다 짧은 클립일 때 똑같이 가지고 옵니다. 대신 짧으니까 얘는 반대로 줄여줘야 되겠죠. 줄여놨으니까 다 가기도 전에 로딩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선택하고 똑같이 효과 컨트롤로 가는데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늘리고 여기 있는 거 좀 앞으로 당겨가지고 다시 줄여가지고 요거 다시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편집한 컷 길이에 맞게 로딩바가 완성이 되게끔 요런 조치를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딩바를 만들더라도, 그리고 이 로딩바를 자주 쓰기 위해서 프리셋 형태로 저장한다 하더라도 그냥 저장하지 마시고 요거 한번 꼭 체크해 주세요. 요건 지워보도록 할 거고요. 요 길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우리가 만든 로딩바 클립을 선택하고요. 효과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가시면 자르기 효과에 당연히 우리가 키프레임 모션을 넣은 거 보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 맨 앞에 키프레임은 클립의 맨 앞에 배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무조건 클립의 맨 앞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알박을 거고요. 이 친구는 현재 클립의 맨 뒤에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무조건 클립의 맨 뒤에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알박을 거예요.
그러면 클립의 길이가 줄어들든 늘어들든 무조건 맨 앞과 맨 뒤에 배치될 거니까 클립의 길이 상관없이 로딩바 효과를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겠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키프레임이 너무 숨겨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지금 맨 앞에 있는 친구가 키프레임이 반토막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살짝 이렇게 꺼내놓으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이 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만큼만 보이거나 막 조금만 보이거나 하실 거예요. 고개를 조금 더 꺼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도 살짝 이렇게 꺼내볼게요. 자, 이렇게 1프레임 더 뒤로 가고 1프레임 더 앞으로 온다고 해서 로딩바가 막 느려지면서 시작하거나 뭐 시간보다 훨씬 빨리 도착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만큼 좀 더 빼도 돼요. 이만큼 더 앞으로 와도 돼요. 자, 이렇게 키프레임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다면 그 다음 해줄 것은 타임라인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해서 선택 해제하고 다시 한번 로딩바 클립을 선택해서 나오는 기본 그래픽, 에센셜 그래픽에서 밑에 있는 이 반응형 디자인 시간, 리스폰시브 디자인 타임 요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인트로 지속 시간, 인트로 듀레이션, 아우트로 지속 시간, 아우트로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어떤 거냐? 인트로 지속 시간은 0초부터 몇 초까지 내가 그 키프레임을 알박아 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우트로 지속 시간은 클립의 맨 끝부터 몇 초 전까지 내가 그 키프레임을 알박아 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알박을 시간을 정해놓으면 되겠죠? 바로 가보도록 해보죠. 자, 인디케이터 맨 앞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 하나, 둘, 셋, 넷 정도 되면 이 키프레임을 딱 벗어나죠? 아니면 한 프레임 전으로 가서 한 3프레임? 요 정도로 잡아도 되고요. 다시 뒤로 가서 저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요 정도 영역은 무조건 고정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영역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레임이죠. 그래서 인트로 지속 시간에다가는 클립의 맨 처음부터 3프레임까지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라고 딱 박아놓고요. 마찬가지로 맨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 둘, 셋, 넷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얘는 4프레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트로 지속 시간은 맨 끝에서 4프레임 전까지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라고 알박아 주세요 라고 시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표시가 약간 다르죠? 우리가 고정으로 딱 잡아놓은 거는 이렇게 옅은 회색으로 표시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옅은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옅은 회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클립의 길이가 늘어나도 항상 고정으로 알박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해보죠. 이 친구 선택 꾹 누르면서 Alt 누르면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이 상태에서 클립의 길이를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효과 컨트롤 가면 여기 무조건 고정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얘도 무조건 고정으로 자동으로 뒤로 밀려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기존에는 내가 클립의 길이를 늘리면 마지막 키프레임도 밀어주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이 아예 생략이 된 로딩바 프리셋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꾹 누르면서 Alt 누르면서 복사해서 이동하고요. 이 친구는 반대로 클립의 길이를 줄여야 되겠죠.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 컨트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처음 키프레임이 이 연회색 영역에 잘 알박혀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이 뒤에 있는 키프레임도 우리가 지정한 이 연회색 영역에 잘 알박아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 로딩바 길이를 엄청 늘렸어요. 그래도 무조건 맨 앞, 맨 뒤에 적용이 됩니다. 물론 로딩바를 이 정도 길이로 쓸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만큼 내가 클립에 이만큼 고정, 맨 뒤에서 이만큼은 고정, 요거 무조건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더 많이 줄여도 무조건 유지됩니다. 요 정도 줄여도 보시면 여기 무조건 고정, 여기 무조건 고정. 그래서 엄청 빠른 로딩바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죠. 특히나 요거는 지금 로딩바에 활용이 되지만 다양한 무언가가 진행되는 모션을 만들고자 할 때 요걸 이용하면 정말 많은 프리셋을 길이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리셋으로 저장할 때도 이렇게 반응형 디자인이 먹힌 클립을 저장하는 게 더 낫겠죠? 선택, 마우스 클릭,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내보내기, 익스포트 에즈 모션 그래픽 템플릿 선택하시고 편집력, 로딩바, 반응형 이렇게 적겠습니다. OK 눌러서 저장. 똑같이 찾아보기 브라우저에서
편집료 로딩바 검색하면 반응형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쓸 때 이 친구 그냥 편하게 꺼내서 원하는 길이만큼 편하게 줄여서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